안녕하십니까? 10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8강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사랑과 책임감과 10대가 실패했을 때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과 책임감입니다. 규칙을 위한 몇 가지 규칙과 결과에 대한 규칙들, 그리고 책임감의 영역을 설정하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는 10대 자녀가 독립심을 갖도록 격려해주고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책임감 없는 독립심은 낮은 자존감, 의미 없는 활동, 마지막에는 지루함과 우울증을 불러옵니다. 독립한다고 해서 자기가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가치는 책임감을 갖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경계선의 역할입니다. 책임감에서는 경계선이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 사회는 소위 법이라고 부르는 경계선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법에 따라 살 때, 즉 책임 있는 시민이 될 때 사회는 번영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은 규칙과 경계선을 만들고 그 테두리 안에서 10대들이 책임 있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템플 대학교 심리학 교수인 로렌스 스타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소년들을 반항하게 만드는 요인은 권위를 주장해서가 아니라 규칙을 거의 설명해 주지 않고 사안을 결정하는데 참여시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권위를 행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때는 독립심을 발달시키고 있으므로 규칙을 만들고 결과를 설정하는데 참여해야 합니다. 그들이 규칙을 결정하는데 기여한다면 10대 자녀는 그 규칙이 더 공평하다고 믿으며 또한 덜 반항할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들은 경계선을 설정하는 책임뿐 아니라 규칙이 위반되었을 때는 그 결과를 강화시켜야 할 책임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10대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 어떤 결과가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참여한다면 부모들이 결과를 강화시킬 때도 그것이 공평하다고 믿으면 덜 반항할 것입니다. 원리는 만일 내가 책임감을 가진다면 그때 비로소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책임감이 없다면 아직 자유를 누릴 준비가 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책임감과 자유는 반드시 함께 간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중대한 교훈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대에게 독립심과 책임감을 키워주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려면 그 과정에 부모의 사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는다고 느낄 때, 즉 부모가 마음으로 자신의 행복을 원하고 규칙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강화된다고 깊이 느낄 때 독립심과 책임감은 더 잘 자랄 것입니다. 10대 자녀가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는, 즉 당신이 부모가 정한 규칙을 독선적이고 자신의 행복보다 부모의 명예와 성공에 더 관심을 갖고 만들어진 것이라고 느끼면 자녀는 당연히 규칙을 지키지 않겠죠. 당연히 부모에게 반항할 것입니다. 우리가 10대들의 독립심을 키우는데 협력하고 동시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주장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그들에게 감정적인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0대를 위한 규칙을 만들고 이를 강화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토론회. 10대들은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책임감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부모들은 자녀가 10대가 된 것을 인정해주면서 가족 토론회를 소집해서 그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결과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규칙을 위한 몇 가지 규칙들. 가족 토론회를 할 때 규칙을 만들기 위한 안내 지침과 결과 설정을 위한 안내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규칙은 될 수 있는 한 적어야 한다. 너무 많은 규칙은 10대를 당황하게 합니다. 기억도? 너무 많으면 기억도 하기 힘들겠죠. 가능하면 10가지 이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은 10대의 행복에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해로운 것들은 피하고 10대가 가치 있는 목표를 성취하도록 격려하는 것으로 요약되어야 합니다. 규칙의 목적은 10대의 생활을 매 순간마다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10대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경계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규칙은 될 수 있는 한 분명해야 한다. 모호한 규칙은 10대와 부모 모두를 혼동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 10대 자녀에게 적당한 시간에 들어와 라는 말보다는 10시 30분까지는 집에 들어오도록 해 라는 말이 그들에게 분명하게 그 뜻이 전달될 것입니다. 규칙이 분명하게 묘사되면 10대 자녀는 그 규칙을 어겼을 때 이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죠. 셋째, 규칙은 될 수 있는 한 공평해야 한다. 부모와 10대 자녀는 규칙의 공평성에 대해 좀처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 대화로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만 부모와 10대 자녀 모두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합일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매번 규칙을 만들 때마다 공평함에 대한 10대 자녀의 관심을 경청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 규칙이 공평하다고 동의하며 10대는 그 규칙을 강요할 때 덜 반항할 것입니다. 이제는 결과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규칙들. 결과 없는 규칙은 별 가치가 없으며 10대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10대들은 규칙이 위반되었을 때 자신들이 그 결과로 고통을 겪도록 하지 못하는, 즉 사랑하면서도 단호하게 규칙을 강요하지 못하는 부모를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과는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책임있게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줍니다. 결과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두려움은 규칙을 준수하게 만드는 자극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결과는 위반하기 전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규칙 위반에 대한 결과는 규칙을 만들 때 결정되어야 합니다. 그 결정 과정에 10대를 참여시켜야 하고 결과를 결정하는데 한몫을 하도록 하는 것은 그들의 도덕적 판단력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이미 결정된 결과에 동의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 발생할 때 부모와 자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 위반이 생기기 전에 결과가 결정되면 부모는 덜 좌절할 것이고 10대들은 공평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단계는 10대의 책임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결과는 사랑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결과의 고통은 어른과 10대 모두에게 힘듭니다. 10대 자녀들은 자신이 규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공감하는 마음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10대 자녀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마음을 표현하면 10대 자녀는 그 결과를 공평하고 애정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셋째, 결과는 일관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규칙에 대한 결과로 부모가 기분이 좋고 긍정적인 분위기일 때 10대 자녀들의 규칙 위반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반대로 부모들이 기분이 나쁘거나 지나치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가정규칙을 위반한 10대 자녀에게 격한 감정의 표현을 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일관성 없는 모습의 10대의 마음에 분노와 적이, 혼동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규칙에 대한 결과는 일관되게 처리해야 합니다. 셋째, 책임감의 영역 설정하기. 10대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기르고 동시에 독립심을 길러주는데 필요한 규칙과 결과의 몇 가지 가정생활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자녀가 성숙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중요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또한 피해야 할 위험사항은 무엇이고 배워야 할 책임감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부모와 자녀가 규칙과 결과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좀 더 공통적인 몇 가지 영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집안일을 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에서는 모든 가족이 수행해야 하는 의무들이 있습니다. 10대들이 가족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우려면 먼저 가족에게 봉사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10대 자녀들은 가족들을 위해 집안일을 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10대 자녀가 자신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며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대가 되려면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10대 자녀는 즐겁게 책임감을 느끼고 성숙을 시위하여 더 많은 자유를 얻을 기회를 갖습니다. 만일 10대가 자기에게 할당된 집안에서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의 결과는 자유의 상실 또는 고통이라는 것을 확실히 해둬야 합니다. 둘째, 학교 공부입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학교에 가고 숙제를 잘하는 것, 이것이 포함됩니다. 규칙은 아주 간단할 수도 있겠죠. 아파서 집에 있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에 가고 학교와 집에서 할당된 과제를 다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규칙의 결과는 매일 숙제를 끝내라고 10대 자녀를 야단치는 일로부터 부모들을 자유롭게 해줍니다. 10대 자녀는 책임을 선택해서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에 더 즐거운 활동들을 하는 자유를 가지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책임했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잃게도 되겠죠. 셋째, 돈 관리입니다. 돈과 10대들에 관한 주된 관심사항은 무엇일까요?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0대 자녀가 바라는 것을 다 가질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돈 관리의 기본 원리들을 배운다. 한 가지 기본 원리는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생길 때까지 구입을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10대 자녀가 이것저것 산다고 얼마씩 달라고 하기보다는 정기적으로 용돈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용돈으로 10대 자녀가 책임지는 지출 영역, 음식이라든가 학용품 등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합의는 10대 자녀에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을 길러줍니다. 또한 부모들은 10대 자녀에게 얼마를 줄지 결정할 때 가능하다면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만약 10대 자녀가 집안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준다면 그것은 책임 문제와 혼동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10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돈을 책임있게 관리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그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대가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10대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때 부모인 우리는 옳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10대 자녀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계속 지켜줄 수가 없죠. 10대 자녀가 실패하면 나머지 가족들도 그 충격을 느낍니다. 그중 부모만큼 고통을 깊이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패의 종류. 둘째는 10대를 실패에서 건져내기에서 부정적인 면,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패의 종류입니다. 우리 부모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실패. 실패의 수준도 여러 가지지만 실패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실패는 10대 자신이나 부모의 비현실적인 기대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기는 것이 전부라는 무한 경쟁 사회에서 부모의 기대와 더불어 10대 자신이 성자가 되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어떤 10대들이 실패를 경험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기의 관심이나 능력이 조금 있거나 아니면 전혀 없는 분야를 하라고 남에게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흥미가 없는 분야를 10대에게 강요하는 것은 자녀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확실히 부모들은 10대 자녀들을 자기의 관심 분야로 내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바라는 것이 자녀들의 관심사항과 능력에 맞지 않는데 자녀를 조종하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도덕적인 실패입니다. 10대 자녀가 하는 실패의 두 번째 영역은 도덕적인 실패인데 이것은 10대와 부모 모두를 더 많이 실망시킬 것입니다. 10대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도덕적 규범을 어깁니다. 어떤 10대들은 가정의 도덕적 가치를 거절하고 자신만의 것을 만드는 선택을 합니다. 다른 10대들은 가정의 가치 체계를 받아들이기는 하나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그 규율을 어깁니다. 이런 것들은 10대와 부모 모두에게 고통을 줍니다. 만일 10대 자녀가 도둑질이나 폭행으로 체포되었다고 연락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만일 10대 자녀가 저 임신했어요 라고 하거나 자기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10대를 실패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여기에는 도덕적 실패로부터 10대 자녀를 건져내는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정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당신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10대 자녀들이 실패했을 때 대부분 부모가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라고 묻습니다. 부모들이 하루에 24시간 붙어 다니면서 그들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10대 자녀에게는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선택은 10대 시절 내내 따라다니는 문제이고 이는 필요하고 건전한 과정이지만 10대의 실패 위험률을 증가시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부모들은 10대 자녀에게 해를 끼칩니다. 핵심은 10대 자녀가 서투른 선택을 한 결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대신 자신을 비난한다면 그것은 10대 자녀의 죄책감을 부모가 져주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면 10대 자녀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별로 없게 되며 앞으로 그 일을 더 자주 반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 자신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것이지 10대 자녀의 실패에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0대에게 설교하지 말라. 보통 10대 자녀는 이미 도덕적 규범을 어겼을 때 이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설교는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10대 자녀에게 왜 그런 짓을 했니? 너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니? 이렇게 비난하고 싶겠지요. 그러나 실패한 10대는 자신의 죄책감과 씨름해야지 더 비난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셋째는 고치려고 시도하지 말라. 10대 자녀의 실패로 인해서 자연적인 결과를 제거하려고 하면 자녀의 성숙은 그만큼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실패의 결과들이 부모에 의해 제거되며 10대 자녀는 책임감이 없게 됩니다. 난 잘못해도 돼. 그러면 누군가 그 결과를 책임질 거야. 그런 결론은 10대가 책임감을 배우기 어렵겠죠. 물론 10대 자녀가 자신의 결정의 결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을 보기가 부모들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스승 가운데 하나를 없애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을 집중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긍정적인 면은 무엇일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0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라. 자신이 한 행동의 결과를 책임지게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랑의 행위입니다. 이는 자녀의 행복, 즉 사랑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10대는 자기가 어떤 잘못을 하더라도 여전히 자기를 믿어주고 가치 있다고 생각해주고 기꺼이 용서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0대 자는 부모의 사랑을 감지할 때 결과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실패를 정면으로 더 잘 직면할 것입니다. 또한 그 경험으로부터 무엇인가 긍정적인 것을 더 많이 배우게 되겠죠. 둘째, 공감하는 마음으로 10대의 말을 경청하라.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은 그 순간에 너의 느낌이 이랬다는 거니 너가 이해받지 못한 느낌을 받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지. 너의 말은 이것이니? 와 같이 반영적인 질문을 할 때 강화됩니다.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은 10대를 이해하고 진실로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10대를 지지하라. 10대의 생각과 느낌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 감정적으로 지지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가 저지른 일에 동의하지 못하고 그로 인한 모든 결과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실패 결과를 처리하는 과정 동안 함께 있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자녀에게 알려주십시오. 10대는 인생이 실패하더라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통과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그의 곁에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대를 지도하라. 지도란 10대 자녀가 도덕적으로 실패한 상황을 생각해서 그 결과에 대해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10대 자녀의 느낌, 생각, 욕구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0대 자녀가 도덕적 실패를 했다고 해서 이제 부모가 그 자녀를 대신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대 자녀가 그 상황과 맞붙어 싸우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할 자유를 갖지 못하면 그 자녀는 책임 없는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부모들은 10대들을 지도하는 한 가지 방법은 10대 자신의 생각으로 논리적인 결정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지도 방법은 가능성 있는 부모의 생각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가지 가능한 일은 뭐뭐일 수 있어 라는 말은 난
너가 뭐뭐 해야만 한다고 생각해 라는 표현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10대 자녀들이 도덕적인 실패를 했더라도 여전히 독립심과 자기 정체성을 발달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마지막에 10대 자녀가 당신이 믿기에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린다면 그런 결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결과로 그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 바랍니다. 책임 있는 부모가 된다는 것은 10대 자녀가 자신이 저지른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사랑은 비극을 승리로 바꾸는 열쇠입니다. 부모인 자신을 비난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설교하지 않고 실패를 고치려고 시도하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충분히 사랑하는 부모들은 공감하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지지와 지도를 해주는 등 조건 없는 사랑의 정신으로 이 모든 것을 합니다. 그들은 10대 자녀들이 실패의 결과를 헤쳐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성숙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강의 이후에 어머니 기도 행복 교실이 진행됩니다. 날짜는 11월 6일 목요일부터 11월 3일 목요일까지 5주간 진행됩니다.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정오 12시까지, 장소는 3층 초동부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신뢰해서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경험은 영양가 없는 음식이고 그 말씀과 상관없는 지식은 오히려 해로운 음식입니다. 이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며 나아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기도사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은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주님만이 이 자녀의 생명의 주인이요, 그 인생의 통치자요, 동행자라고 고백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통치를 바라보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동행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들어가는 자세입니다. 그 축복의 자리를 나누는 부모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지금까지 나눈 강의를 서로 함께 나눌 것이고, 또한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